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이 버지니아주 상황이 갈수록 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에 선 랄프 노섬 주 지사는 어제도 사퇴를 단호히 거부했고, 또 노섬 주지사 사퇴 시 주지사직을 중개받을 예정이었던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도 과거 15년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주지사에 이어서 이제 부지사까지 이 충격적인 의혹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 부지사 논란은 어떤 거죠? 이번 부지사 논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폭행인데요. 네. 이 저스틴 페어팩스 흑인 부지사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래서 15년 전이니까 24살 한창 뭐 혈기왕성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 성폭행 의혹이 그 랄프 노섬 그 주지사의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났죠. 거의 뭐 하루 이틀 사이로 하여튼 일어났습니다. 뭐 동시라고 봐야죠. 거의 동시라고 네. 봐야 됩니다. 네. 역시 그 보수 웹사이트 빅리그 폴리틱스라는 그 보수 웹사이트 블로그에 올랐는데, 이 블로그가 랄프 노섬 주지사 의혹도 처음으로 이제 보도한 네, 곳인데, 같은 데죠. 예, 뭐 연달아 지금 특종을 뭐 보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의혹이 이제 빅리그 폴리틱스를 통해 나왔고, 어제 전국의 주요 이제 메이저 매체들이 다 보도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스틴 페어팩스가 15년 전에 2004년에 바네사 타이슨이라는 스크립스 컬리지, 이 캘리포니아 여기 클레어몬트 쪽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 정치학 교수입니다. 네. 근데 이 바네사 타이슨이라는 흑인 여성인데요. 흑인 여성 교수인데 이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에 성폭행 당했다는 건데, 2004년에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그 당시 민주당 후보가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는 물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고요. 바로 존 캐리 대선 후보 캠페인에서 선거 캠프에서, 그러니까 캠페인 활동을 하던 그 스텝이었습니다. 이 페어팩스가. 네. 그 당시에는 네. 뭐 24살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창 그 민주당 쪽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제 꿈을 이제 갖고 활동하던 그런 젊은 스텝이었는데, 이 그 저스틴 페어팩스가 존 캐리 대선 후보 캠페인에서 활약하면서 네. 이 바네사 타이슨이라는 여성을 이제 성폭행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네사 타이슨이 이제 존 캐리 캠프에서 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데요. 그 바네사 타이슨이 사실은 1년 전에 지난해에 그 워싱턴 포스트를 찾아가서 이 페어팩스로부터 2004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팩스가 그 당시 이제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네. 그 벌써 15년 전이고 그때 24살 젊은이였고, 사실은 뭐 스텝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15년 만에 이 페어팩스가 버지니아주의 부지사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보고 이 성폭행 당했다고 좀 주장하는 바네사 타이슨이라는 이 그 교수가 충격을 받은 거죠. 저 사람이 그냥 노바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갈 수도 있겠구나. 버지니아의 부지사까지 올랐고, 뭐 30대 후반에 39살의 흑인 정치인이고 촉망받는 사람이고, 그 저 사람이 계속 정치하면서 막 그 이 미국 정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폭로를 하러 나선 건데, 이 바네사 타이슨이 워싱턴 포스트에다 제보를 했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보수 매체인 빅 리그 폴리틱스가 이번에 이제 블로그에다 그 바네사 타이슨과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블로그에 글이 올라간 것은 바네사 타이슨이 이 보수 매체에 제보를 한 건 아니고요. 따로 이 보수 매체에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입수를 해서 이 바네사 타이슨이 올린 글을 이제 이 블로그에 올린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형적인 미투입니다. 미투. 맞아요. 이거는 네. 이제 정치인이 과거에 본인이 저지른 어떤 성폭행 의혹 받고 있으니까 전형적인 미투 사건이고요.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1년 전에 알았음에도 지금까지 보도하지 않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있네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예.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벽두부터 지금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미투의 전형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이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 지금 네.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그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명의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 정도의 메이저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것을 팩트라면 어떻게 이것을 1년 동안 보도하지 않고 이걸 무시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워싱턴 포스트도 자기가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성폭행을 전혀 저지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관되게 그 성폭행을 좀 부인했고 그 성명 발표한 게 페어팩스 본인이 발표한 게 아니라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발표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부지사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일관되다. 컨시스턴스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 사실을 1년 전에 알았지만 보도하지 않았고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은 완전히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또 반박 기사를 냈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의 성명을 보면 워싱턴 포스트가 이 페어팩스 부지사의 협의 없음을 입증해 준 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이 취재를 했다. 1년 전에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는데 페어팩스 부지사나 바네사 타이슨 쪽이나 양쪽으로부터 좀 어떤 확실한 사실을 자신들이 확인할 만한 그런 아무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군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증거가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확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이 취재를 했는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거는 증거가 없다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네. 나오는 게 없었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뭐 사실이라고 그러면 큰 뉴스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음해라고 한다면 또 음해라는 식으로 보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음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도를 안 한 것뿐이다. 근데 이거 우리가 보도를 안 한 게 마치 페어팩스 부지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보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지사, 부지사 다 네. 지금 같은 보수 매체가 지금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혹시 정말 버지니아주의 민주당을 없애기 위한, 그러니까 이 정말 파괴시키기 위한 음모가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게 그렇게 보기에는 그 음모라고 그런다면 그런 정말 악의적인 어떤 당파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슈화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뭐 팩트가 아니라거나 명백히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덮어 씌운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랄프 노섬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 사진이 지금 나왔죠. 나왔고. 그리고 이 부지사 페어팩스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이 지금 나왔잖아요. 바네사 타이슨이라는 구체적인 여성이 나왔고 이 사람이 1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제보했다는 것까지 팩트로 드러났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그렇게 음모라는 식으로 아닌 것 같다, 넘어갈 이거는. 수가 없는 아닌 것 거고요. 같아요. 오히려 다른 쪽에 지금 음모론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거꾸로. 보니까 어떤 음모냐면 랄프 노섬 주지사 의혹이 터지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이 페어팩스 부지사 의혹이 나왔는데 네. 랄프 노섬 주지사가 물러나면 페어팩스가 주지사직을 승계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랄프 그렇죠. 노섬 주지사 쪽에서 이것을 흘린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의혹, 그럴 이런 수도 의혹까지 있겠네.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부지사가 지금 엉거주춤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주지사와 관련해서 사실 부지사가 지금 아무런 코멘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CNN이나 MSNBC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랄프 노섬 주지사 쪽에서 이것을 역으로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땐 음모론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음모, 예, 저쪽에서도 음모네요.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폭로를 연이어 하고 있는
그 빅리그 폴리틱스라는 보수 블로그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 편집국장이 올해 29살의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어허. 패트릭 홀리라는 29살 편집국장인데 그러니까 아주 젊은 보수적인 인물이 이 빅리그 폴리틱스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 버지니아에서 지금 이런 그 핫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을 잇따라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랄프 노섬이나 저스틴 페어팩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 같은 것 없는 순수한 팩트 보도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고요. 그 랄프 노섬에 대해서는 사진을 이제 입수해 갖고 보도하면서 이게 커졌는데 순수한 시민의 제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랄프 노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버지니아 주민의 제보였다고 그러는데 특히 랄프 노섬이 레이텀 어버션 그러니까 왜 낙태라는 것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할 때 우리가 시기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초창기에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임신하고 한참 시기가 지나면 못하게 하는 게 하죠. 일상 정상적인데 이 랄프 노섬 주지사가 레이텀 어버션까지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도 낙태를 지금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사실 버지니아의 보수적인 그 주민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그런 사람들이 이 랄프 노섬이 계속 주지사직을 행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레이텀 어버션까지 이 합법화시키면 이거 참 큰일이다. 그래서 랄프 노섬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버지니아 주민이 제보한 것이고 그 제보를 받아서 그런 사진이 있고 하니까 이게 팩트니까 그냥 팩트 자체를 그냥 보도한 거지. 자기는 어떠한 의도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스틴 페어팩스의 성폭행 의혹 관련 의혹 이 보도는 에드리아 샤프로부터 받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에드리아 샤프는 그 버지니아 사회단체 리치몬드 피스 에듀케이션 센터의 국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마네사 타이슨 그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인물이 한 프라이빗 포스트 온라인에 올린 글을 캡처해가지고 빅리그 폴리틱스 블로그에다 보내줬어요. 이걸 보고서 이게 또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인데다가 워싱턴 포스트 1년 전에 제보했고 하니까 이것도 그럼 가치가 있다 해서 올린 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뭐 해명을 들어보면 이쪽은 뭐 자기들은 세상에 알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수 쪽의 음모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사실 팩트를 지금 보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지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네사 타이슨이 올린 글이라든가 그래서 이번에 블로그에 올라간 글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에 그 1년 전에 제보한 내용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에 제보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존 케리 대선 후보 캠페인 당시에 페어팩스가 거칠게 막 달려들면서 키스를 강제로 원하지 않는 키스를 했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페어팩스가 계속 키스를 했고 그러다가 자기가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에 이렇게 억압당하는 거를 느꼈고 그런 상황에서 페어팩스가 자기를 뭐 베드에 밀어붙이고 뭐 심지어 뭐 오럴섹스까지도 요구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글쎄 이런 것을 뭐 구체적인 사실이 관계는 만약에 검찰 조사나 뭐가 이루어진다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구체적인 생생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뭐 지어냈다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거 같네요. 이런 부분은 페어팩스가 자기는 이런 적이 없다고 부인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이건 또 심각한 범죄잖아요. 성폭행.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서 인베스티게이션을 해가지고 가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주지사는 인종 혐오 범죄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부지사는 성폭행 추문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아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오는 2020년 대선에 그 향방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런 하는데요. 느낌도 들어요. 물론 이게 지금 현재는 버지니아 주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빅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저스틴 페어팩스 부지사 1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다 제보한 것을 물론 워싱턴 포스트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거 설명을 했지만 어찌됐건 메이저 언론사가 이걸 1년 동안이나 보도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그 주지사 얘기도 랄프 노섬 그 주지사 관련한 문제도 결국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이 보수 블로그 잘 우리가 존재도 몰랐던 보수 블로그가 먼저 터뜨려서 그걸 뒤늦게 보도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제가 이 시간에 수차례 얘기했던 여러 차례 얘기했던 미국의 언론들이 너무나 지금 편파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는 데는 하루 24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매일같이 방송하고 보도하면서 이런 의혹들은 아예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듯한 이제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제보가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기도 하겠지만 이런 그 이름도 잘 모르는 보수 블로그로 통해서 가고 근데 그런 보수 블로그로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니까 메이저 매체들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들이 보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매체가 이렇게 그 보도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매체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팩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2020 대통령 선거 전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메이저 언론사들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만 보도를 하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도 누차 강조했지만 하루 24시간을 계속 그런 식으로만 보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면역이 되고 질리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항상 일상적으로 텔레비만 키면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비판하는 걸로 끝나니까. 근데 이런 식의 보도는 오히려 더 작은 매체가 보도하지만 사람들의 어텐션을 끄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2020년 대통령 선거 판도도 바꿀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메이저 매체들이 힐러리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결국 뒤집어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메이저 매체들의 강력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겼는데 이런 것을 보자면 지금 많은 것을 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메이저 매체들이 이제는 좀 그 무엇을 보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정파적인 보도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